자, 간도참변 이후에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간도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독립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도참변이라고 돼 있는 밑에다 필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독립군은 왜 이동을 하느냐? 한인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독립군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독립군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독립군들이 숨어 있으면 누가 피해를 당해요.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이제 군복을 입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군들을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서 독립군을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재정비하려고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군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독립군이 왜 이동을 하느냐?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한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독립군을 재정비하고, 독립군 재정비, 이 목적으로 독립군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 독립군이 이동을 하는데, 독립군이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바로 밀산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보는데, 밀산부 이동이라고 쓰시고, 우리 아까 전에 지도 그렸던 걸 좀 잠깐 보는데, 이 밀산부가 어디냐면 소련과 만주, 그러니까 중소 국경지대입니다. 밀산부가 위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원래 이제 우리가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배울 때는 한흥동이라는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흐름을 연결해보면, 여기에 간도참변이라고 했죠. 이 간도참변을 피해서 독립군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야? 요 밀산부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야.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밀산부야, 밀산부. 이 밀산부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중소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영토로는 중국이야, 소련이야? 중국이지, 당연히. 표정 왜 그래? 또 잘 봐. 중국이잖아. 여기가 소련이고 연해주가. 또 중국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중국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중소 국경지대다. 중소 국경지대로 이동을 한다. 밀산부에 이동을 한 독립군들은 독립군을 정비하면서, 독립군을 뭐 하면서? 독립군을 이제 정비하면서 실제로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때 이제 이동한 독립군들이 한 4,7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몇 명? 4,700여 명 정도. 그래서 독립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4,700여 명의 독립군 부대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독립군 정비는 독립군 통합부대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뭐 안무의 국민해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뭐 천주교의 대한의민단, 뭐 이렇게 여러 부대들이 있잖아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이 독립군 부대가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야. 응? 독립군 통합부대가 탄생한다. 밀산부에서 독립군 통합부대가 탄생한 겁니다. 이 통합부대를 우리가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번 딱 뱉어보세요. 대한독립군단. 그렇게 딱 뱉으시라고.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발음을 확실히 해서 딱 뱉는 게 기억 저장 시간에 도움이 돼요.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됩니다. 이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는 서일 장군이 맡게 됩니다. 선생님, 서일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이 사람이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의 지휘관은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슨 훈련을 공부를 한 사람들, 군 유지 훈련, 이게 장교 훈련이 그거잖아요. 장교는 다르거든요. 서일이 총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서일 총재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느닷없이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서일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 내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있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청천 이런 사람들도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까 전에 중국 영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영토라면 일본이 중국 영토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훈춘 사건으로 얻었지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일본 군인들이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오동 청산리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추격을 해오는 거죠.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남겨두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봉오동 청산리 같은 일이 또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죽여야지 뭐. 그래서 여기까지 일본군의 추격이 일어납니다. 일본군의 추격이 이 밀산부까지 옵니다. 이러자 이 일본의 추격을 피해 대한독립군단이 다시 이동을 하는데 일본군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영토 내에서 움직이면 추격을 피할 수가 없죠. 어디로 들어가 버리면 그죠? 소련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소련으로는 못 쫓아올 테니까. 소련에게는 군대 출병의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소련 이름으로는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유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자유시. 그래서 소련령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 이동? 이 소련령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자유시 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한다? 자유시로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문제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소련령 그러니까 자유시 이렇게 안 내고 어디로 이동했다? 소련 영토 내로 이동했다. 소련령으로 자유시로 이동했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시에 이동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1910년대 우리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 역사를 안 배우고 지금 수업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밀산부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밀산부에는 한흥동이라고 하는 한국인들 촌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인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이 이 독립군들의 밥을 해서 나르고 그랬다고. 근데 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한국인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먹고 자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서. 근데 서일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소련이 내전 중인 거야. 적세군과 백세군으로 갈라져서 소련이 싸우고 있을 때거든. 그래서 이제 서일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 내전에 참가하는 거야. 용병으로. 용병으로 참가하면 일단 먹고 자고 이러는 건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하죠. 이 대한독립군단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유시로 이동한 이 대한독립군단은 어디에 참전한다? 소련 내전에 참전한다. 왜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하는지는 알겠죠? 살려고 참전한 거예요.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이 소련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세군과 백세군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대가 통합됐잖아요. 대한독립군단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령으로 이동해서 소련 내전에 이제 참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 편제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돼. 용병이니까. 같이 이렇게 뭉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련 적세군, 이게 적세군의 편에서 싸우는 거거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편에서 싸우는 거야. 이 적세군을 지원해 주는 건데, 대한독립군단이.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용병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적세군이 편제해 주는 대로 이렇게 편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과정에서 한인 부대들 간의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용병이 돼서 이제 내전에 참전하는 과정에서 이 부대들을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성이 되면, 이쪽은 내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안 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독립군들 내에서 좀 기분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휘관을 바꾸고 뭐 이상한 애를 보내고 뭐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인 부대들 간의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지휘권 다툼 안에 내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계파가 들어있어. 이 안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참전을 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한인 부대들 간의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소련 애들은 기가 막혀 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로 얘기하면 용병을 둘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 뭐 어디서 쿠바에서 한 명, 도미니카에서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같은 팀이야. 근데 씨발 맨날 더가웃에서 싸워. 둘이 막 물병으로 때리고 막 방망이로 치고. 그럼 이게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방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야구에서. 이거 방출시켜야지. 이런 애들 어떻게 데리고 있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런 애들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 더가면서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 팀 분위기도 그렇고. 한인 부대 간에 지휘권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는 내부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공산주의 계파 갈등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한독립군단은 한인 청년들이 이제 한인 청년들일 거 아니야, 다. 근데 이때 한인 청년들은 대부분 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을 때야. 한인 청년들은 뭐에 빠져 있을 때야? 공산주의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심취해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자야, 대부분. 대부분 그랬었다고. 근데 공산주의 계파 분열이 있었던 거야. 계파 갈등이.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계파 갈등이 뭐냐면 상해파 고려 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공산당의 갈등이야. 상해파 공산당과 누구의 갈등이 있었어? 이르쿠츠파 공산당의 갈등이 있었다고. 이 상해파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박일리아라고 하는 분이야. 박일리아. 그리고 이 이르쿠츠파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오하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 자체에서도 풍기는 이미지를 잘 봐봐. 상해파 공산당은 중국식 공산주의 노선이야. 상해파니까. 이르쿠츠는 소련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르쿠츠파 공산당은 소련 쪽이야. 근데 이 적세군이 공산주의거든. 그럼 이 적세군 입장에서는 항인 부대 간의 지휘권 다툼이 발생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길 바라겠어? 그렇지. 당연히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길 바라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적세군이 이르쿠츠파 공산당과 연합해서 상해파 공산당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해. 그러니까 이제 적세군은 누굴 편을 들어준 거야? 이르쿠츠파 공산당 편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무장 해제를 요구하니까 상해파 공산당이 무장을 해제할 수 있나? 이 독립군 군인인데 군인 보고 야 총 버려. 그럼 네? 이러고 버려? 그게 씨야 무슨 군인이야?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은 애인이란 말이야. 잘 아끼고 사랑해야 돼.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야. 총 맨날 닦고, 응? 이렇게 만지고 그런단 말이야. 좀 군대식 표현을 하면
너무 저질이라서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애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총을 버리라니까 당연히 불복하죠. 군인한테 총 버리면 총이 없는 군인이 무슨 군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복을 하니까 이르쿠츠파 공산당과 적색군이 연합을 해서 이 상해파 공산당을 다 죽여버려요. 1000명이 넘는 독립군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독립군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한인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 독립군자금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키웠는데 이렇게 맥없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니.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맨날 얘 들어주는 게 그 파일럿 얘기하는 거야. 파일럿들 전투기 조종하다가 F-16 조종하다가 조종이 안 된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 바로 탈출시켜. 전투기 막 조종하면 안 돼. 살리려고. 전투기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이 딱 안 되면 바로 탈출이야. 왜? 전투기만큼 조종사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같이 죽잖아? 그럼 국가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얘라도 살아야 돼. 알겠어? 전투기 가격만큼 얘한테 돈이 들어간다니까? 한 중령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1000여 명이 넘는 독립군들이 여기서 맥없이 몰살당하는 거는 너무 큰 비극이지. 이 사람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진짜 노력을 했겠어. 우리 아까 전에 밀산부에서 보면 어떤 예도 있냐면 아낙네가 밥을 해. 이 독립군들 먹이겠다고. 근데 기절해. 왜? 알고 보니까 3일을 굶어. 독립군 밥 먹이겠다고 자기는 3일씩 굶은 거야. 근데 밥 냄새가 나니까 실신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독립군들을 지원해 줬다고 우리 한국인들이. 응? 근데 이렇게 맥없이 지네들끼리 총질하고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야. 이걸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러요. 무슨 참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밑에다 계속 하시면 돼요. 요 밑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치시고 누구와 누가 연합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저는 공간이 일로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적색군과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연합해서 상해파 공산당을 학살한 겁니다. 거의 학살이라고 봐야죠. 이거를 무슨 참변? 이걸 자유시 참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이걸 배울 때는 이 지역이 흑하라는 지역이에요.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그래서 이걸 흑하사변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무슨 사변? 사료 보면 흑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자유시 참변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 때문에 지금 기억해놔야 돼. 무슨 사변이라고도 한다? 이걸 흑하사변 이렇게도 불러요. 얼마나 이게 정신이 없이 긴박하게 돌아간 사건이냐면 이 오하무기가 상해파 공산당을 딱 죽이고 그 동료들의 시신 아니야. 동료들의 시신을 보면서 정신이 뻗뜩 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 내에서는 막 긴박해서 싸우긴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동료를 죽인 거야 다. 오하무기가 큰 아주 막 엄청난 고통을 받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독립군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요. 왜냐면 이건 외저가 이건 일본 놈한테 맞아 죽은 것도 아니잖아. 당한 것도 아니고 이거 지네들끼리 총질하다가 싸우다 죽었으니 사기가 이만저만 꺾이는 게 아니지. 어떻게 막 회생이 안 될 정도로 사기가 꺾이는 거죠.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여보세요. 스토리 라인을 잡을 때 자유시 참변이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 살아남은 독립군들조차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막 총이 막 날라고 해서 죽이긴 죽였는데 멍한 거지 나중에. 그리고 일화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이 상해파 공산당이 이제 막 죽잖아. 총을 막 맞고 죽는데 총을 쏘지 말라고 막 그래 상해파 공산당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총알 아끼라고 그러는 거야. 총알. 그거 우리 국민들이 군자금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알을 아껴서 일본 놈을 쏴야지 자기를 향해서 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총을 쓰지 말고 총알 아끼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이지. 일본이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보도해요. 일본은 뭐 완전히 이거지. 지네들끼리 완전히 딱 자멸했으니까. 응? 자유시참변 이후에 이 자유시참변이 1921년에 일어납니다. 몇 년? 1921년에 이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요. 자, 1921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자유시참변이라고 쓰시고요. 자, 자유시참변 이후에 독립군의 위기가 옵니다. 당연히 위기가 이제 불어닥쳤겠죠.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결국 이 극복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군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또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이제 계속 정비하는 거야. 독립군 재정비 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독립군 재정비 노력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통일부가 발족됩니다. 1922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대한통일부라는 단체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독립군 재정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제 수습을 좀 하는 거죠. 대한통일부 이제 1922년인데 대한통일부가 발족되었다. 1922년에. 그리고 이 대한통일부에 의해서 이후에 뭐가 결성이 되냐면 바로 3부가 결성이 되는 겁니다. 뭐가 결성돼요? 3부가 결성돼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이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가 결성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해서 3부가 결성이 되는데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그리시는데요. 새롭게 그리시면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외울 때 밑에서 위로 쳐서 참정신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요 압록강 일대 여기를 참의부 이렇게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봉천성, 길림성 일대를 정의부. 그 다음에 북만주 여기를 신민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쳐서 올려서 참정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참정신 이렇게 밑에서 쳐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왜 이 위치가 중요한지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3부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3부의 성격을 시험 문제에서 자꾸 묻거든요. 3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이 지역의 한인들을 통치하는 자치기구예요. 그러니까 3부, 참의부 이러면 압록강 일대의 한인들을 뭐 하는 기구라고? 통치하는 거야. 통치. 그러니까 자치기구야. 민정자치기구.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 관할 지역이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참의부가 어디를 관할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격은 참의부 이러면 민정자치기구이면서 그냥 하나의 독립군 부대야. 그러니까 참의부 이러면 대한독립군 같은 하나의 독립군 부대예요. 부대. 그러니까 북로군정서군 같이 정의부 이게 하나의 독립군 부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성격이 어떠냐 물어보면 민정자치기구와 군사기구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민정기구이면서 민정자치기구이면서 군사기구죠. 그리고 이 3부는 참의부가 23년
1923년, 정의부가 24년, 신민부가 25년인데 결성되는 시기가 한 번도 기출문제에서 이걸 묻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만 잘 짜놓으면 되는 거야. 스토리 라인만. 자유참변이 몇 년? 21년. 대한통일부가 몇 년? 23년, 22년. 3부가 몇 년? 23년부터 이렇게 결성된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만 짜놓으면 되는 거야. 참정신 순서 맞추세요.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참의부가 만들어진 이 관할 지역 안에 여기에 광복군 총영이 있었던 거야. 이 광복군 총영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야. 원래는 광복군 사령부였어, 이름이. 근데 광복군 사령부가 광복군 총영으로 이름이 바뀌거든. 이게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라고. 근데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던 이 광복군 총영은 별다른 활약이 없어. 근데 이제 참의부가 만들어지니까 임정에서 참의부에게 광복군 총영을 흡수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참의부가 흡수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광복군 총영을 참의부가 딱 흡수하는 순간 참의부는 뭐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돼. 제가 독립운동사 할 때 맨날 얘기하지만 하여튼 임시정부가 이렇게 뭔가 스치기만 해도 시험 문제 나와. 알겠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뭐 중심이야? 임시정부 중심이야. 그러니까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는 어디에 있느냐? 육군은 만주에 주둔한다 라고 해서 이걸 육군 주만 참의부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다? 만주에 주둔한다. 이게 주만이야. 참의부는 정리해볼게.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에 광복군 총영이 있었는데 이 광복군 총영은 임정 직할부대였고 임정의 직할부대였고 이 임정의 직할부대가 있던 이 영역 안에 참의부가 결성되니까 이 광복군 총영이 어디로 흡수된 거야? 참의부로 이렇게 흡수된 거야. 그러면서 이 참의부는 임정의 직할부대 역할을 수행해내는 거야.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 광복군 총영을 흡수. 광복군 총영을 흡수해서 뭐가 된다? 임정의 직할부대가 된다. 참의부만 그렇다는 거야. 이거 다 임정의 직할부대 아니야. 알겠어? 정의부 신민부는 관련이 없어. 임정의 직할부대가 된다. 이거를 뭐라 한다? 육군 주만 참의부. 풀이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말 자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 단어를 외울 때도 한자 뜻 그대로 외우는 게 기억을 저장 시간을 늘리는 거라고 했죠, 제가. 응? 전황, 유통화폐 부족 현상, 돈이 말랐다. 이런 공부 방법이 더 좋은 거야. 응? 말은 유식하게 하는 게 지식 수준이 높은 게 아니야.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단어를 용어를 선정하는 게 지식 수준이 높은 거야.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를 전달하는 것은 지식 수준이 높은 게 아니야.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건. 나중에 이제 뭐 혹시 모르지만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 후진 논문과 좋은 논문을 고르는 게 뭐냐? 의미 전달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야. 지네들 전문가들도 애매모호한 단어들 이런 거 잘 안 쓴단 말이야. 이런 논문은 별로 안 쳐줘. 교수들이 읽으면 그냥 통과는 시켜주는데 왜? 교수들이 잘 못 알아듣겠거든. 근데 교수들도 못 알아듣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겠어?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명징해야 돼. 의미 전달이 명확하려면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야.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야.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야. 육군 주만 참의부 이거를 말이 어렵잖아. 말이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육군 주만 참의부 이게 뭐야. 근데 이거를 풀어야지 쉽게. 아, 대한민국 육군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다?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서 기억을 해야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의미도 정확하고. 그냥 육군주만 참의부 이렇게 외우면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육군 주만 참의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부가 결성돼서 뭔가 독립군이 재정비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1900 여기 보세요. 1935년이 되면 25년이 되면 1925년이 되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이 일어나. 미스야 협정은 간단히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와 이때 당시에 만주를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 군벌이 있어요. 이 장쩌린이라는 새끼인데 아주 희대의 띠떼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왜 만주가 일본으로 넘어갔느냐 이 새끼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만주를 준 거예요, 그냥 일본한테. 근데 신기한 거는 미스야 이 새끼도 보통 새끼는 아니고 이게 문화통치식이잖아요. 문화총독식의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다. 쓰레기거든. 완전 사기꾼. 제가 사기꾼 문화통치 이렇게 얘기하죠. 총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고수가 아닌 사람은 고수를 못 알아봐요. 그게 되게 웃기죠. 딱 이렇게 보면 고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고수는 고수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고수만 아는 거거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띠떼끼는 띠떼끼를 금방 알아봐요. 되게 특이해요. 저 새끼가 띠떼끼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기꾼들끼리는 서로 사기를 못 쳐요. 서로 아니까. 개새끼구나. 이쪽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스야가 바로 띠떼끼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만주 군벌이었던 이 장쩌린이가 띠떼끼고 이 장쩌린 밑에 있었던 만주 동삼성 경무국장을 지내고 있던 우진 이 새끼도 또 개띠떼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의 어떤 합작이거든요. 이 작품이 미스야 협정이. 그러니까 뭐냐면 만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독립군들의 신병을 조선 총독부로 인계하라는 거예요. 미스야 협정이. 그러니까 만주 군벌들이 만주 내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조선 총독부로 인계를 해주면 얼마씩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장쩌린이가 승인을 한 거야. 이게 완전히 쓰레기지.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의식이 부재돼도 일본이 노리는 타켓이 정확하지 않아? 이때 당시에 일본이 노리는 타켓이 뭐야? 중국 아니야? 그럼 중국과 싸우고 있는 한국 독립군들을 중국이 괴롭히면 돼? 지금 선봉에서 싸워주고 있는 건데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주 군벌과 이 만주 군벌이 장쩌린이라는 새끼입니다. 더러운 새끼예요. 아주 개새끼입니다.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진짜로. 뭐 이완용 정도 되니까 조명아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완용이 허리에다 쫙 칼을 찔러요. 그리고 도망가니까 어깨 쭉지에다 칼을 두세 방을 받거든요. 이재명이가 명동성당 앞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는 병원에 실려가고 죽진 않아요. 이 새끼는 진짜 생명도 길어. 근데 이재명 열사에게 이제 조중웅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 이완용 밑에 있던 쓰레기가 너는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담배를 달라고 그래. 담배. 말을 하는데 온통 쓰레기 냄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20 간 넘은 사람이 50이 넘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왜 찔렀느냐. 이 나쁜 새끼야. 이 새끼 너 왜 찔렀어? 주동자가 누구야? 뭐 주모자가 있어? 같이 공모했던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이재명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했던 그 유명한 얘기예요. 담배를 다오. 말을 하는데 온통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게 고수인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입 닫으란 얘기 아니야. 온통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만주 군벌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사이에, 미쓰야 이게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죠. 미쓰야 사이에 체결된 독립군 탄압협정이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또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는데 아주 영향을 끼치죠.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이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니까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이 독립군들의 이 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극복 노력이 일어납니다. 그 극복 노력으로 이게 세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그러니까 이게 세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좀 독립군이 어떤 역량을 결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쓰야 협정 이후에 또 뭐 이 만주 군벌의 탄압도 심해지고 하니까 좀 이거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20년대 후반에 3부 통합운동이 펼쳐집니다. 뭐 통합운동? 3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미쓰야 협정 이후에 독립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 이후에? 미쓰야 협정 이후에 독립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펼쳐진다? 3부 통합운동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격으로도 봅니다. 뭐로도 본다? 민족 유일당.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써만 놓으십시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격으로도 봅니다. 일환? 이렇게 봐야 되나?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이다. 근데 이 3부 통합 운동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공하진 못합니다. 하나로 합쳐지질 못하는데 그러나 두 개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그러나 몇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뭔지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얘가 뭔지. 갑니다. 가요. 칙칙폭폭. 남만주에 국민부가 들었습니다.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만주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국민부가 들어서고 북만주에는 뭐가 들어서요? 혁신의회가 들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합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써놓는데 여기가 남만주죠. 여기에 국민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20년대 후반 국민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는 또 외우지 마세요. 연도 28년, 29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런 거 안 나온다. 내가 얘기하잖아. 안 나오는 건 내가 써주지 않는 건 외우지 마. 아까 얘기 좀 고집 부리지 말고. 결국은 암기야 씨 이러지 말고. 혁신의회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좀 지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국민부, 혁신의회.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것은 기억 저장 시간이 달라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20년대 후반의 만주의 모습이에요. 자, 국민부는 이후에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부 산하 단체로 조직되는 거고 이거는 이름이 바뀌는 건데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 국민부가 아예 이름이 바뀐다고 그냥 보셔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국민부 산하에 조직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조선혁명당입니다.
조선혁명당이 결성이 되고요. 이 조선혁명당 직할 독립군 부대로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진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이 인물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 군사 지휘권은 양세봉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혁신후에는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에서 만든 직할 독립군 부대를 한국독립군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독립군은 지청천, 이청천이라고도 합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잘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박스를 잘 치시는데 박스 잘 치셔야 돼요. 박스. 이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이 둘이 만들어졌을 때가 193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전에 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사변? 얘네들이 지금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만주가 어디로 넘어간 거야?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네. 그쵸? 그럼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항일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항일 부대를 만들어. 이제 중국도 뭐를 되찾기 위해서? 만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항일 부대를 만드는 거야. 만주사변 이후 만주 내 중국 항일군이 결성되는 거야. 근데 다 봐봐.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 내 뭐가 결성되는 거야? 중국 항일군이. 이 중국 항일군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공동의 적이 있는 거네? 그럼 뭐 하면 돼? 그래서 힘을 합치면 좋겠지. 이거를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거야. 1930년대 전반 만주의 키워드는 뭐라고?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는 시기야. 한중연합작전. 다시 한번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진다. 자, 그러면 이제 한중연합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조선혁명군과 연합했던 부대 그게 중국의용군이야. 자, 이름이 뭐라고? 그리고 한국독립군과 연합했던 부대 이게 중국호로군이야. 걸리면 죽을 것 같죠? 저희 엄마가 잘 쓰는 욕인데. 이 부대가 연합을 해서 했던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뭐 신계령 전투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내가 얘기했잖아.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안 나오니까 영릉과 흥경성. 영릉과 전투 무슨 전투? 흥경성 전투.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 그리고 이 지도를 잘 보면 이 국민부가 뭐로 바뀐 거야? 조선혁명당이 된 거고 조선혁명군이 된 거지. 그럼 얘네들은 남만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역이 어딘가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일어난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 요렇게 끌고 올라면 이렇게 끌고 이 지역을 지역에서 날아가니까 지역 못 찾아서 죽어. 좀 제발. 그리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얘기할. 제발 그 책꽂이 앞에다 지도 좀 붙여놔. 아 죽겠어 아주. 경북 안동을 찾으라고 하는데 전라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북관대첩피를 찾으라니까 부산을 계속. 북관대첩 느낌이 북쪽 같지 않아? 그리고 여기 보면 혁신후회인데요. 그럼 혁신후회는 이쪽에 있잖아. 이게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북만주 쪽에서 전투를 하는 거겠지.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 호로군과 했던 전투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런 전투들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쌍성보. 따라해.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틀리면 어떡할 거야? 정말 날 토크수유를 계속 시킬 거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야. 물론 자 보세요. 물론 이 전투들은 대부분 이제 32년, 33년에 일어나요. 1932년, 33년에 일어나고 33년 정도가 되면 이 한국군과 중국군 사이에서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한중연합작전은 끝나요.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볼게요. 이 조선혁명군은 잘 보세요. 조선혁명군은 이 이후에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양세봉 피살 이후 그냥 흐지부지 돼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양세봉 피살 이후, 양세봉이 부하의 배신으로 피살되는데 양세봉 피살 이후 세력 약화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선혁명군은 그냥 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한국 독립군이 중요한데 이 한국 독립군은 여기 밑에다 이렇게 쓰시고 33년에 이 동경성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끝나버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3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5년이 되면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관내로. 여기 북만, 아이 병신 여기다 그려놓고 씨. 여기 있던 지청천이 이제 중국 관내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35년. 근데 지청천의 이동은 알 필요가 없고 나중에 해줄 테니까 30년대 후반이 되면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독립군이 중국 관내로 죄다 이동해요. 그래서 40년에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하고 나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 때 이 한국 독립군이 죄다 다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던 한국 광복군, 충칭에 만들어진 한국 광복군의 핵심 주력 부대는 뭐예요? 한국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청천이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보면 1930년대 후반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 그리고 어디에 합류한다?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다. 어느 부대가? 한국 독립군이. 그렇게 정리해놓으면 한국 독립군의 역사가 다 끝나는 거야. 밑에다 쓰세요. 1930년대 후반 어디로 이동해? 중국 관내로 이동하고, 이 중국 관내로 이동한 이 한국 독립군은 40년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다.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이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끝난 이 만주에서 펼쳐지는 동북 항일 연군까지 정리를 해요. 김일성 부대까지 정리하는데, 김일성 부대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 특강에선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30대 초반까지 30대 전반까지 한중연합작전이 사실은 만주 독립운동사예요. 항일 독립운동사. 그러니까 봉오동서부터 한중연합작전까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봉오동부터 한중연합작전까지. 근데 이거는 봉오동 전투를 물어보고 청산리 전투를 물어보고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 그냥 가자료에다 예를 들어서 자유참변 주고, 나자료에다 뭐 삼부통합운동 전개 이런 거 주고,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시대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연표 매핑을 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 미세아 협정을 자료로 주고 미세아 협정 이전의 사실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이게 미세아 협정인지 찾은 다음에 미세아 협정 이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찾으시오. 뭐 밑에 보면 선지에 보면 쌍성보 전투가 일어났다. 이러면 X야 다. 그쵸?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해. 이게 다 X지. 뭐 삼부가 결성되었다? 뭐 오케이. 이 전에 거를 이제 찾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해 놓는다? 연표 매핑으로 연표를 정리해요. 연표.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중국 관내 항일 무장 투쟁사가 남았죠. 이거를 해야 돼. 자, 제목을 쓰세요. 중국 관내의 이거 노란색으로 썼는데 중국 관내의 항일 무장 투쟁사. 자, 일단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남? 뭐 이남? 만리장성 이남. 이쪽이 중국 관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펼쳐진 무장투쟁은 아니야. 어디서? 이 중국 본토. 이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 무장투쟁을 따로 정리하는 거야. 제가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훨씬 어려워. 뭐라고?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더 어려워요. 자, 한번 봅시다. 1935년이 되면 자, 몇 년이에요? 1935년이 되면 중국 난징에서, 남경이죠. 여기 중국 난징에서, 여기가 상하이고 여기가 난징인데, 이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의열단 공부할 때 민족혁명당 마지막에 배웠죠.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자 민족혁명당이 창당됩니다. 어디에서? 난징에서 35년에 창당이 돼요. 민족혁명당의 창당 목적은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 연합하고자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35년이면 임시정부가 이동 중일 때입니다. 뭐가 이동 중일 때? 이 35년에는 임정이 이동 중입니다. 임정은 이동 중. 그러니까 결국 민족혁명당은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사실 만든 거예요?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니까 뭔가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열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족혁명당을 창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군다나 의열단이 중심이 됐던 단체니까 많이 모입니다. 왜냐면 의열단이 이때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거의 레전드거든요. 왜냐면 죄다 폭탄을 얘네들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오냐면 조소왕이가 오는데, 이 조소왕이가 자 얼굴 보세요. 1930년에 중국 관내에다 만들어 놓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한국 독립당입니다. 지청천이 있던 당이 한국 독립당 아닌가? 북만주? 그 북만주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했던 한국 독립당과 중국 관내에서 조소왕이 만든 한국 독립당은 그냥 이름만 같은 겁니다. 다릅니다.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 얘네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청천이 들어옵니다. 북만주에 있던 지청천이 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와야 될 임시정부가 불참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임정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동 중일 때 뭔가 임정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좀 임정의 정통성 뭐 이런 걸 부정한다고 임정 요인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정은 불참을 하죠. 주의해야 될 거는 임정은 불참을 합니다. 근데 임정이 불참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 조소안과 지청천은 우익 민족주의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의열단은 좀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파란색이거든. 근데 파란색의 대표적 단체가 뭐냐면 임시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안 오니까 조소안과 지청천이 좀 뻘쭘해지는 거야. 사실 임시정부 눈치도 좀 보이고 정작 임시정부는 김구는 안 왔는데 지네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 그죠? 김구가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간부들은 누가 다 차지했겠어? 의열단이 중심이 됐으니까 의열단원들이 주로 맡았겠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좀 불만이었던 거야. 조선과 지청천 입장에서는. 결국 이 임정의 불참이 뭐를 만드냐면 잘 보세요. 이 두 세력의 이탈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여했다가 임정이 불참을 선언하자 바로 어떻게 돼? 바로 이탈을 하는 거야. 민족혁명당에서.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은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의열단만 남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이탈을 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탈을 해서 조소왕이는 조소왕대로 한국 독립당을 운영을 해요. 원래 있던 한국 독립당을. 조소왕이 한국 독립당이 활동을 하고 뭐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지청천은 이제 여기에 들어오려고 들어왔는데 저기 만주에서 왔는데 이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 관내에서 활동 기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야지. 근데 만드는데 이렇게 얘 이름이 이거 원래 이거였잖아. 근데 이걸 또 쓰고 있는 거야. 같은 이름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 안 되잖아 또. 그렇죠? 수험생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씨가 떨어져 있어도 헷갈리는데 붙어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러니까 지청천을 이탈하고 나서 당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조선혁명당으로 지어요. 이건 또 양세봉이 있던 곳 아니야? 아, 이 이름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 그치?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면 수험생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든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면 어떡해? 지청천이는 이탈하고 나서 뭐를 창당해? 조선혁명당을 창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지. 자, 중국 관내의 항일 무장투쟁사가 왜 힘든지를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탈하고 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민족혁명당은 얘네들이 이탈하고 나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을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구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은 원래 창당됐을 때 의열단, 조소왕, 지청천이 같이 들어있던 거고, 조선민족혁명당은 얘네들이 이탈하고 나서 완전히 누구로만 있는 단체예요. 의열단만 있는 단체죠.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이제 뭐 작심을 한 듯 싶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래서 37년이 되면, 몇 년이 되면? 1937년이 되면 이름을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이왕 바꾸는 거는 좀 더 힘들게, 뭐 길게 바꾸면 좋죠.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자, 자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요. 자, 임정은 불참을 하고 임정은 독자적으로 어떤 노선을 만드냐면, 임정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임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임시정부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대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라고. 임정이 생각할 때는. 그럼 임정이 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느냐? 임시정부가 생각할 때는 임시정부들을 지원하는 정당이 없는 거야. 그렇게 판단한 거야, 임시정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를 지원하려면 새누리당이 있어야 되잖아. 그 정부의 활동을 지지해 주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이? 그런 여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당이 없으니까 임시정부가 이렇게 자꾸 위기에 봉착한다라고 김구가 느낀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여당을 만들어. 당을. 그게 한국국민당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 불참하고 바로 뭐를 만든 거야? 한국국민당을 만든 거야. 이 한국국민당을 창당하는 거지. 김구가. 이 한국국민당 창당은 35년이거든요. 몇 년이야? 35년이야.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고 나서 뭐 만들어진 거야.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지? 민족혁명당이 창당되고 나서 한국국민당이 창당되는 거야. 그리고 자 보세요. 이 한국국민당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자 보세요. 진행이 되다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지는 37년이 되면 우리도 수험생을 힘들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이게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예요. 이름이 좀 더 길죠? 임정이 이긴 거예요. 알겠어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매핑을 어떻게 해놓으셔야 되냐면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탈했던 얘네들이. 그러면 잘 보세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이름 진짜 기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면 당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국민당. 무슨 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요게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국민당은 김구, 한국독립당은 조소왕. 아, 선생님 지청천 아니에요? 아니야 조소왕이야. 지청천의 한국독립당은 저기 있었던 거야. 지웠잖아. 여기는 지청천. 선생님 양세봉 아니야? 아니야 양세봉의 조선혁명당은 여기 있던 거야.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지. 아예 얘기를 안 해주면 좋은데, 그죠? 지청천. 자, 요렇게 37년이 되면 조선민족전선연맹과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민족전선, 이걸 광복진선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뭐 그런 용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하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졌던 이 37년이 언제냐면 중일전쟁이 발발해. 뭐가 발발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중일전쟁 참전을 목적으로 이제 부대를 만드는 거야. 군대를. 어디에 참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윤세주가 장제스에게 황포공관학교에 우리를 입교를 시켜주면 중국이 어려울 때 반드시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지. 그때가 온 거야. 이 의열단이 주축하냐? 자, 보세요. 중일전쟁 참전을 목적으로 이렇게 아예 쓰면 돼. 뭐를 목적으로? 중일전쟁 참전 목적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한인 부대를 만드는데 그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예요. 1938년 한커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1938년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됩니다. 한커우에서 창설이 되는데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과 윤세주가 중심이 됐던 단체입니다. 조선의용대는 누구? 역시 의열단의 뿌리가 됐던 김원봉, 윤세주 이런 친구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조선의용대의 그럼 활약은 어디에 참전하는 거예요? 중일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중일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어떻게 참전을 하느냐? 비전투 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첩보 활동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의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말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첩보 활동을 하기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는 일본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한국인지 몰라. 일본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기저귀가 되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뭐 포로가 잡히면 포로 신문, 암호 번역.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용대 애들 중에는 일본 육사 출신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걸 번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많은 공로가 있는 거예요. 중일전쟁에서. 비전투 활동을 주로 한다. 무슨 활동?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중일전쟁에서 비전투 활동을 했던 부대는 조선의용대거든요. 나중에 보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비전투 활동을 했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대는 한국광복군이야. 그러니까 사료를 읽는데 한국광복군이 비전투 활동을 했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고 중일전쟁에서는 누가 하는 거고? 조선의용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 비전투 활동이 펼쳐진다. 첩보 활동을 주로 했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무슨 활동을 주로 했다? 첩보 활동을 주로 전개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는 자 봅니다. 40년이 되면 임정이 충칭에 도착합니다. 충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40년에 충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는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에이 씨발 몰라 이러지 말고 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이 3개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북만주에서 지청천이가 그 한중연합작전을 했던 한국독립당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 조소왕이가 만들었던 한국독립당이 있고,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충칭에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이 있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 한국독립당이 제일 많이 나와. 임시정부의 여당, 임정의 여당 으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는데 한국독립당은 뭐가 이름을 바꾼 거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가 이름을 한국독립당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이 한국독립당 안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는 거야?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그대로 들어있고 한국독립당의 이름을 한 거야. 우리 이런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될 때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될 때 이름이 뭘로 만들어져?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이 그대로 쓰이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표정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더 헷갈려. 그게 뭔데? 막 이러면 안 돼. 한국 독립당이 창당된다. 그리고 이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고 또 하나는 임정의 직할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국광복군이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한국광복군이 창설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중국 관내에 지금 항일 무장투쟁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조선의용대의 한국 무장투쟁사의 의미는 뭐냐? 이게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단체야. 뭐가? 조선의용대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단체 이름이 뭐라고?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단체. 무장투쟁단체. 이게 조선의용대야. 근데 한국 광복군이 이제 40년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한국 광복군이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밑에다 필기를 좀 하세요. 첫 번째, 한국 광복군이 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뭐에 참전해?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이 2차 세계대전 참전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것은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야.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활동을 펼쳤다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인도 미얀마 전선.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인도 미얀마. 미얀마.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수습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인도 이걸 왜 했을까? 아,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지? 요즘 감이 이상해지고 있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다. 인도 미얀마 전선 활동. 누구와 연합했다? 영국군과 연합했다.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은 미국 OSS, 그러니까 미 정보 전략국인데 이게 이제 뭐에 전신이 되냐면 CIA의 전신이에요. 이 OSS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미국 OSS, 미 정보 전략국인데 OSS의 지원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해요. 일본의 급작스러운 패망으로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하지만 이걸 이제 김구가 굉장히 안타까워한다고 그러죠. 이걸 했어야 해방 이후에 어떤 이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주도권을 임시정부가 갖게 되는데 이걸 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주도권이 미국에게로 넘어가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한국 광복군을 진격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일본과 싸워서 결국 독립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광복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위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이 김원봉과 윤세주가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이유는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시정부가 불참하면서 통합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간 거죠. 근데 사실 이때는 임정이 이동 중이었죠. 근데 임시정부가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충칭에 도착하니까 임시정부가 급작스럽게 이제 갑자기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임시정부사 공부하다 보면 이제 4차 개헌, 김구 주석 체제 이런 게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면서 이 충칭 임시정부가 이제 안정화되니까 이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잘 보세요. 김원봉과 윤세주가 이게 합쳐야 되는데 중국 관내 한국 광복군이랑 조선의용대랑 두 개의 무장투쟁 단체를 둘 이유가 뭐가 있어? 어차피 목적은 일본과 싸우는 건데. 그럼 이게 두 개가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결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김원봉과 윤세주가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냈어. 그래, 한국 광복으로 들어가자. 근데 이 독립운동을 이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윤세주는 어떤 제안을 한 거냐면, 이때 당시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를 좀 그려놓고 보면, 조선의용대가 한커우에서 만들어. 이게 난징이고 이게 상하이고 여기가 한커우예요. 여기가 난징, 여기가 어디? 상하이, 여기가 한커우인데, 한커우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됐었단 말이야. 38년에. 근데 이게 38년이지. 근데 40년에 여기 충칭에서 뭐가 결성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장투쟁이니까. 한국 광복군이 결성이 됐지.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둘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두 개가 뭐가 필요해. 이 중국 관내. 그러니까 얘가 일로 싹 들어가면 싹 깔끔히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중국이 국공 내전 중이야. 근데 만약에 이 한국 광복군은 누가 만든 거냐면 장제스가 만든 거야. 국민당이. 근데 이렇게 되면 마오쩌둥 중국 공산군과 연합작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윤세주는 무슨 생각이냐면, 중국 공산군도 열심히 일본과 싸우고 있었거든. 중국 국민당도 열심히 일본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두 세력의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 왜냐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국민당의 지원만 받아.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원은 끊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세주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김원봉 너는 들어가고 나는 중국 공산군과 연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오히려 항일 무장투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분화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 분화가. 조선의용대가 뭐 되는 것?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때 당시에 중국 공산군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여기 예난이야. 예난. 화북이라고 하지. 어디? 화북. 여기가 예난이란 말이야. 여기는 중국 공산당의 수도야. 여기는 지금도 가봐도 빨개. 온통. 흙도 빨개. 알겠어? 이 마오쩌둥이 톡을 파놓고 살고 그랬는데, 빨개. 다 빨개. 사람도 빨갛고. 들어봐. 배꼽 다 빨개. 싹. 다 빨간 거야. 여기는. 중국 공산당 수도야. 수도. 중국 공산당 수도.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수도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공산군이 있었는데, 이 중국 공산군을 뭐라고 하냐면 팔로군이라고 해. 이 중국 군대는 제1로군, 제2로군, 제3로군 이렇게 이름을 만들거든. 중국 공산군이 제8로군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공산군이 8로군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선의용대에서 윤세주는 누구와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하겠다는 거야. 그치? 8로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하고, 김원봉 너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서 누구와 연합해서?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하고. 이러면 효율적이지. 양쪽으로 다. 지원을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41년에 로양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가 로양이라는 곳인데 알 필요는 없어. 여기 로양이야. 로양. 로양으로 이동을 해서 김원봉이는 일로 들어가는 거야. 한국 광복군으로. 누가? 김원봉이는 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이제 쓰는 거야. 이 한국 광복군 밑에다. 42년 김원봉의 합류. 42년 누구의 합류? 이게 임시정부 역사에서는 김원봉이가 들어온 거는, 이 김원봉이가 빨간색이거든. 이거를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나 좌우합작 운동으로 보는 거야. 임시정부가 이걸 받았다. 좌우가 연합이 된 거지. 근데 이 부분보다는,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 부분이 조금 약간 뻥이 많아. 이거 왜냐면 김원봉이가 자체 판단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건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정부 활동이라고 해. 그래서 왜요? 그냥 뭐 우기는 거야. 임시정부가 뭐 했다.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원봉이가 합류하고 나서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근데 얘가 데리고 왔던 조선의용대 애들이 인원이 얼마가 안 돼. 근데 왜 한국 광복군의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레전드가 간 거지.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 애들 사이에서는
야, 약산이 온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약산 김원봉이 왜 한국 광복군에 와? 아니야, 온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온 거야.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하죠. 호날두가 서울 FC로 온 거야. 알았어요? 컷쇼가 LG 트윈스로 온 거지. 그럼 LG 트윈스 애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컷쇼가 오면. 이거 무조건 25승을 하는 거 아니야? 걔가 나오면 이길 거 아니야. 그럼 LG 트윈스 애들의 어떻게 보면 이 승부욕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아니 컷쇼가 던지는데도 못 이기면 씨발 무슨 희몽고등학교 야구부지. 이게 무슨 프로야구야. 투수가 컷쇼가 나와서 던지는데 못 이겨? 아마 방어율이 0점대일 텐데. 와서 던지면? 방어율이 0점대라는 건 뭐야? 1회부터 9회까지 던지는데 점수를 1점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지면 아메바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김원봉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냥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전체의 어떤 군사력이 상승되는, 약산 김원봉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김원봉의 합류가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게 임시정부 중심의 역사야. 뭐 중심의 역사?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이 증강한다.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 증강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예난으로 이동한 애가 윤세주잖아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져. 얘가 누구라고? 윤세주인데 이 중간 과정을 좀 생략했으면 좋겠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 윤세주는 조선의용대 대부분을 데리고 이 예난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난으로 올라간 조선의용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러. 이해돼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 애들 중에서 어디로 올라간 애들? 화북으로 올라간 애들. 얘네들은 누가 이끌고 갔다고? 윤세주가 이끌고 간 거야. 그리고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 여기 보세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에서 이 전에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 투쟁을 하고 있었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김두봉, 무정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미 화북 지역에서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항일 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조선 공산주의 세력, 김두봉, 무정 이런 사람들인데, 이 김두봉 이름은 잘 기억해놔야 돼.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조선공산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만들어져. 올라가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 화북? 화북이라는 말이 중요해. 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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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가 화북. 예난. 화북. 화북. 화북 조선청년연합회. 이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42년이 되면, 이게 다 42년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거 이동한 것도 42년이야. 이것도 42년, 이것도 42년. 가서 42년이야 다. 42년에 바로 조선 독립동맹으로 이름을 바꿔. 이 조선 독립동맹은 건국강령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예요. 이 조선 독립동맹의 직할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은 다른 거야. 조선의용군이 되는데, 이 조선의용군이 했던 일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한 거야.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뭐를 했다? 항일 전투를 수행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돼. 본 수업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태양산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해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본 수업을 들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요. 이 중국 의용군이 우리나라로 오질 않아요. 그리고 중국 국공내전에 참전을 해서 공산당의 편에 서서 싸웁니다. 어디에 참전해줘요? 국공내전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어느 편에서 싸우겠어? 당연히 공산당의 편에서 싸우는 거야. 얘네들은 빨간색 애들이니까. 근데 공산당이 어떻게 돼? 승리하지? 마오쩌둥이 이기잖아.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가잖아. 그래서 중공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는 저희 때는 중공이라고 했거든.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진 거야. 그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얘네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냐면 북한 인민군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한국전쟁은 누구랑 싸운 거야? 한국 광복군이랑 조선의용군이 싸운 거야. 이게 남한의 주력 부대가 돼. 이게 여기가 지청천, 이범석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범석이가 대한민국 육군의 주축이라고. 주축. 얘하고 싸운 게 한국전쟁이야. 얼마나 비극이야. 그래서 한국전쟁 때 이 북한 인민군을 누가 지원해 준 거야? 중국이 지원해 준 거야. 이 둘이 친구지. 혈맹. 이때부터. 알겠어요? 중국이 6.25 전쟁 때 인해 전술을 사용하지. 제가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연합군들의 일기장을 보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평선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 중국군이 그렇게 밀려 내려와. 일사후퇴 당하지. 왜 중국은 남의 나라 전쟁에 그렇게 청년들을 많이 투입했을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수소폭탄을 터뜨렸어. 미국이 전투기를 투입했어. 무력 시위를 막 해. 중국이 하지 말래. 중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북한 편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 그걸.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서 얻는 게 없는데 왜 자꾸 북한일까? 그건 역사를 알아야 돼. 이때 얘네들이 중국 팔로군을 다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 그게 태양산 전투야. 윤세주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고맙겠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가. 틈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 이런 역사를 알아야 육자회담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역사는 그런 거야. 결국은 잘 보면 이런 역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야. 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구나. 과거서부터. 그러니 중국과 북한은 참 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중국의 공산혁명에 조선의용군이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저 조선의용군이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되니까 아,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지원하는 게 맞겠구나.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의리 아니야? 동양적인 의리? 물론 무역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리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붙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 응원해.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중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일본을 응원할까?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싫은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북한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북한이랑 베이징에서 일본하고 야구를 한다. 북한은 완전히 홈 경기야. 베이징은 알겠어? 평양에서 하는 거야. 북한 애들은 베이징에서 하면 평양에서 경기하는 거라고. 중국 사람들이 열렬히 응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을 잘 몰라. 이걸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해안이 생기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과거를 모르면 지금 현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의열투쟁서부터 무장투쟁까지 역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했던 얘기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빚 갚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아마 이분들이 지하에서 박수를 쳐줄 겁니다. 4주간에 걸친 매핑 특강은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